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파산법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장 본문입니다. 파산법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죠. 연방파산법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파산, 뱅크럽시라고 하죠. 영어로 파산, 한문으로는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이라는 단어는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고 도망한 은행가 또는 상인의 벤치를 부수는 중세 이탈리아의 관습에서 비롯된다. 이탈리아가 중세 이탈리아가 언제입니까? 르네상스가 태동한 그 전에 상업이 발달했죠. 지중해 위치해 있어 밀라노라든가 제네바라든가 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단어의 어근에서 시사하듯이 영국에서 제정된 초기 파산법은 상인인 채무자를 겨냥하였고 채무자를 악의적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영국 파산법의 그런 가혹한 성격 때문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륙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연방의회에 통일된 파산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영국법 하에서는 비협조적인 파산자들은 교수형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위 대륙회의 의원은 후일 연방의회가 영국법을 그대로 답습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현대의 법률가에게 파산과 사형이 서로 어울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지금의 파산법이 17세기, 18세기 영국 파산법과 그다지 강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파산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절한 때의 파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방파산법은 미 합중국 법전 제11편 타이틀 11에 수록되어 있다. 비록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파산법은 법률가가 유추에 의하여 추론하여야 하고 일반 원칙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보통법, 커먼로, 보통법이라는 학문 영역에 속한다. 파산법도 보통법이라고 합니다. 파산법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파산법이 직면하는 문제의 범위도 결코 좁지 않다. 파산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이 파산 절차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마주칠 수 있다. 파산법은 비파산법, non-bankruptcy 비파산법 위에 세워져 있다. 그 결과로서 파산 법률가는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비파산법이 무엇인지 및 그것을 파산법이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둘 다를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메이커를 대리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의뢰인은 경쟁기업이 그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 경쟁기업은 파산 신청도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파산 법률가로서 당신은 파산 절차 외부에서 특허권을 어떤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특허권을 강제할 근거가 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둘 다를 파산 절차가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업은 보이는 것만큼 방대하지는 않다. 파산법의 목적이 파산법의 목적이 비파산법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만 파산법은 이를 변경한다. 피와 살을 가진 개인에게 신선한 새 출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비파산법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놀랍게도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거의 없다. 특별히 반대의 취지를 정한 파산법의 조항이 없는 경우 파산 절차는 비파산법상의 권리를 현상 그대로 수용한다. 오로지 절차 진행만 변경되며 파산 제도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설계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절차 진행 방식이 변경된다. 따라서 연방파산법은 비파산법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 연방법전 제28편 959에는 관리인이 그가 처한 상황에 맞는 비파산법을 준수하여 행위하여야 한다는 취지 일반적 행위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파산법 363하에서 관리인은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관리인은 상황에 해당하는 비파산법에 부합하게 행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화학실험실을 코카인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 위에 유해한 폐기물을 투기하여서도 안 된다. 이것은 파산법전에 무엇인가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파산 절차 외부에서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버트너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 합중국이죠.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제시하였다. 뭐라고 했냐면 연방의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주법, 스테이트 로에 의하도록 남겨두었다. 재산권은 주법에 의하여 창설되고 규정된다. 연방 차원에서 모종의 이해관계가 다른 규칙을 요구하지 않는 한 단순히 이해관계인이 파산 절차의 진행에 말려들었다는 사유로 재산권이 다른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게 이제 버트너 원칙이라고 합니다. 버트너 원칙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는 복잡한 법전으로부터 유일한 조직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비파산법 하에서의 결과를 알게 되면 파산 절차에서의 문제를 이해하는 지나긴 길을 나아갈 수 있다. 버트너 원칙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는 복잡한 법전으로부터 유일한 조직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비파산법 하에서의 결과를 알게 되면 파산 절차에서의 문제를 이해하는 기나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어느 재판 당사자가 파산 절차 내부에서 이룩한 결과와 다른 결과를 추구할 때에는 파산법원은 연방파산법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다른 취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재판 당사자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 버트너 원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데 파산법에서는 왜 파산관제인이 환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민법에서도 못하는 거를 파산 들어왔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 이제 근본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무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죠. 특히 신청 대리인들은. 근데 법원하고 이제 관제인은 또 다른 생각입니다만, 그 이제 버트너 원칙이라는 거를 이건 미국 제도죠. 미국의 원칙인데 미국에서는 이 버트너 원칙으로 인해서 비파산법에서의 결과가 그대로 도산 절차에서 변경된 뭔가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특별한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방파산법이 기본 구조를 스케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1978년의 파산개혁법은 파산법원과 파산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 1978년 법의 실체 규정이 연방파산법으로 미합중국 법전 제11편을 구성하게 되었다. 파산법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가장 포괄적인 변경은 2005년도에 입법되었는데 파산법에 대하여 상당한 복잡성을 추가하였지만 그 기본 구조와 원칙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 미합중국 법전이 다른 편과 마찬가지로 11편은 여러 개의 챕터, 장으로 나눠져 있다. 1장, 3장, 5장은 모든 파산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일종의 총칙 비슷한 거죠. 나머지 장들은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여러 파산 사건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절차를 제시한다. 15장은 이제 국제 도산 처리를 원활하게 위하여 필요한 원칙, 미국의 채무자가 다른 나라 안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외국의 채무자가 미국 안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규칙을 제시한다. 연방관제인 US 트러스티라고 그러죠. UST라고 합니다. 약자로. 연방관제인은 파산 사건이 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연방관제인은 사건이 파산법원에 방치되어 미뤄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치는 사건에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작고 어느 채권자도 혼자서는 채무자를 조사할 유인이 없을 때 드물지 않는 운명이다. 연방관제인의 직무는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행을 찾아내기 위하여도 이 비행이라는 게 이제 나쁜 일이죠. 찾아내기 위하여도 중요하다. 종종 사기가 기업 파탄의 주된 원인이다. 미국에도 이제 많죠. 엔론 사건이 있었죠. 얼마 옛날에. 천문학적으로 이제 파산되고요. 종종 사기가 기업 파탄의 주요 원인이다. 대규모 11장 절차에서도 연방관제인은 역시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연방관제인은 채권자 협의회의 구성원을 지명하고 때로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출석한다. 연방파산법의 제1장은 용어의 정의를 제공하고
101조 어떤 종류의 사건에 파산법의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를 말하고 103조 각 종류의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나열한다. 109조 제1장은 파산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연역적으로 파산제도는 형법법 법원이 관할하는 영역에서 운영되어 왔고 105조는 이 형법법적 기원을 반영한다. 이 조항은 연방파산법의 규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명령, 절차 또는 결정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파산법원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조항 그 자체로부터 법원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105조 하에서 법원이 누리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연방파산법이 다른 조항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한다. 오로지 105조에만 의존하는 주장을 개진하는 변호사는 패소를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연방파산법은 형법법상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위원회를 임명하지 않는다. 제정된 어느 법률이든 핵심은 정의 조항에 있고 101조에 있는 개념 정의는 많은 분쟁이 있어 초점이 된다. 예를 들어 채권자, 크레디터와 청구권, 클레임의 정의는 대규모의 집단적 불법 행위 책임에 직면한 기업이 파산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제품을 팔았는데 그 제품이 몇 년 전 지나서 사람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킨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이 파산 절차에서 그의 불법 행위 책임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래의 피해자가 채권자로 간주되는지 및 그들이 101조의 의미 내에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101조는 또 현대의 파산 실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파산 사건의 대상이 되는 자는 채무자이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더 이상 파산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채무자로 바꿨죠. 용어도 좀 그렇죠. 파산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파산자라는 단어가 여전히 가끔은 통용되고 있지만 파산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낡고 희귀하게 들린다. 101조는 파산법을 통틀어 적용된 용어의 대부분을 정의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파산법상 가장 중요한 용어인 통지와 신문, 영어로 Notice and Hearing이라고 합니다. 통지와 신문의 정의는 파산법 해석 규칙에 관한 10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통지는 중요하죠. 채권자든 채무자든 통지를 해주고 신문은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해 당사자의 신문에 답변할 수 있는 권리이자 또 의무가 될 수도 있죠. 파산법의 많은 조항은 통지와 신문 이후에만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을 허용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경우에 당사자 각자가 실제로 통지를 받아야 하고 또 신문이 실제로 열려야 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102조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에 합당한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 이 신문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없거나 신문을 시행할 시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문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 여러 해 동안 파산 절차의 각 단계에서 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및 통지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이를 받지 못한 경우 일어나는 결과를 둘러싸고 법리가 발전하여 왔다. 다른 많은 맥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서 근본적 원칙은 파산 절차 외부에 있는 원칙을 답습한다. 대부분의 분석은 연방대법원이 뮬란대 센트럴 하노버 뱅크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 사건에서 설치한 내용에서 시작한다. 볼까요? 어느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되어야 마땅할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라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요건은 모든 상황에서 계류된 행위를 이해관계인들에게 고지하고 그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 것이어야 한다. 결국 이제 적법 절차죠. 알려주고 기회를 줘라. 이걸 박탈하면 안 됩니다. 흔히 강개하기 쉬운 조문은 104조이다. 이 조문은 연방파산법이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기준을 지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인덱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 기준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도록 행정명령을 통하여 3년마다 변경된다. 예를 들어 109조 하에서 제13장 절차를 신청하려고 희망하는 개인들은 그들에 대한 무담보 채권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편 109조는 연방파산법의 여러 규정에 규정된 다양한 파산 절차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회생 5월 11일 날 업데이트 됐죠. 얼마로? 담보부는 15억, 일반 채권은 10억으로. 옛날엔 5억, 10억이었죠. 미국 이건 이제 행정명령으로 변경하나 봅니다. 이 개인회생 절차를 희망하는 개인들.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바뀌게 됩니다. 국회에서. 칠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가 빠졌네요. 8페이지 9페이지가 빠졌어요. 그쵸? 8페이지 9페이지가 빠졌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완해서 한번 같이 쭉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